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2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4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윤 2월 2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개묘년 병진월 이민일이 되겠고 일진은 이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일간에 어느 월령이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죠.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되는 것이고, 눈으로 봤을 때 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기운적인 운기로 봤을 때는 차가운 냉기, 영하 30도, 40도, 영하 70도 혹한의 그런 차가운 냉기를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계절로는 겨울이 되면서 북방북쪽이 된다. 그리고 수라고 하는 것은 검정색이 되겠죠. 검정색. 주관하는 신은 현무라고 해서, 이거는 현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동물이 아니라 상상의 동물로 제가 알고 있어 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개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임수를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양수가 되겠죠. 자,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음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죠. 부부 관계라고도 생각해도 됩니다. 물론 이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부부 관계는 서로 상대적이고 대조적인 어떤 생각이 다른 남녀가 만났지만은 둘이 합쳐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음수가 되겠죠. 얘는 음수가 되는데 똑같이 물이면서 냉기, 계절은 겨울이 될 것이고 방향은 북방이 될 것이며 색깔은 검정색, 다 똑같습니다. 현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수와 임수가 있는데, 개수는 양의 기운, 그 다음에 임수는 양의 기운, 개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됩니다.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은 큰 개념이라고 했을 때 음은 작은 개념이죠. 양이 넓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좁은 개념이고요. 양이 깊다라고 하면 음은 얕은 개념이죠. 그래서 양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아니라 방대한 개념의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인 양수, 양수인 임수를 비유할 때 대해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양수하고 음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물상으로 항상 비유를 할 때는 바다 같다라고 보고요. 호수 같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바다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홍해 등등등등 있고요. 강호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한강, 낙동강 등등이 있습니다. 작은 물이 아니라고 하는 개념이고,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이죠. 우로수라고 표현합니다. 우로수, 옹달샘 같은 그러한 물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작은 시냇물이라든가 또는 우물 같은 거 있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그런 개념의 물로서, 정화수 같은 그런 개념의 물로서 작고 시원하고 맑고 깨끗한 그러한 수가 바로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하고 임수는 이런 차이가 있고, 임수의 특징은 뭐다? 신왕하면 충분지성을 나타낸다.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이 많아지게 되면, 특히나 바다, 강 같은 것이 많아지게 되면 물이 범람할 수 있고요. 바다에서는 쓰나미라든가 또는 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엄청난 피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 충분지성, 일간이 왕했을 때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간이 왕했을 때는 반드시 이 충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충분한 성질을 갖다가 통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토와 병화가 있어야 된다. 무토로서는 임수를 제방을 하고요. 병화로서는 무토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토극수가 되죠. 토극수. 근데 임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토는 약하다고 하죠. 원래도 토는 수를 극하지만은 수가 많게 되면은 토가 어떻게 되냐? 토는 무너지게 되죠. 토부.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가 왕해지면 냉기가 극심해지죠. 차가워지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구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수가 신앙했을 때의 특징이 되겠고요.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해도 물이 범람할 우려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커피잔에 있는 물이 많아진다 한들 쏟으면 닦으면 그만이죠. 그죠?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신왕에도 범람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개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청징함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청징함, 이게 개수의 키 포인트가 되죠.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맑을 청, 맑을 증. 그래서 개수는 아까 제가 예시로서 들은 것처럼 사람이 마시는 음용수 같은 개념이죠. 사람이 물을 마시는데 색깔이 탁하거나 흙이 들어가 있거나 벌레가 들어가 있거나 맛이 냄새가 나거나 하게 되면 그 물을 먹지 못하죠.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색깔이 흙탕물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개수는 충분한 성질은 없지만 그 개수의 특징은 바로 맑고 깨끗함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토, 기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가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토가 있으면 왕토가 개수와 같이 있으면 개수가 매몰이 돼서 주지 못한 것이고요. 기토가 있으면 개수가 탁수가 돼 더러워지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물 마시는 데다가 누군가가 흙을 한 줌을 이렇게 넣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개수는 탁해지면 용도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양수인 임수하고 음수인 개수가 다른데 공통점 뭐예요? 신약했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인성인 금으로서 약한 수를 갖다가 생조해 줘야 된다. 금, 생수 해서 임수든 개수든 약할 때는 도와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월. 자, 월령이라고도 하죠. 진월지를 월령이라고 하고요. 이 월령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월령이 왜 중요하냐? 이 월령 안에는 왕세의 개념과 한열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고요.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가 바로 이 월지의 특성을 어떻게 잘 읽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진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진월의 절기는 청명과 고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청명이 되면서부터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토왕절이죠. 하지만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월에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가 왕한 것이 되고요. 진유합금도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토왕절에 금이 왕한 사주로 변하게 되고요. 또는 지지로 진, 술, 충, 미, 토 등이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인묘진, 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토왕절인 진월이라 하더라도 목이 왕해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주가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달라지죠. 기본적으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면 편관격에 살이 왕한 사주가 되죠. 관살이 왕한 사주가 되는데 만약에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거의 걸록격 또는 양인격 같이 임수가 왕해지니 이때는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우한다라고는 기본 개념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진유합금이 되게 되면 인성인 금이 많아져서 임수가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도 화로서 금을 억제시켜주고 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진술, 충 및 토 등이 많아서 관살이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살중신경하죠. 살중신경한 국세가 되는 것이니 반드시 아까 수가 약할 때는 반드시 인성인 금으로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인성인 금을 얻게 되면 이때는 뭐가 된다? 그렇죠. 살중신경에 살인 상생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시 진월의 임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토왕절인 진월이라 하더라도 목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마치 수목, 진, 상, 관, 격처럼 되죠. 설기태과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월의 임수가 태어났는데 목국을 형성했다. 이때는 반드시 인성인 금으로서 일간 임수를 갖다가 금생수 해주고요. 금생수하고 그 다음에 금으로서는 또 다시 목을 억제해 주어야지만 된다. 마치 진월의 임묘진 방합 형성이 되면 마치 임수가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태어난 것처럼 목이 왕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진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요.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비록 인간 임수가 진의 통근은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관살인 토가 많아서 나를 공격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경금 또는 신금이 있어서 임수의 기운을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임수의 근원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토가 임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토락과 금을 생하고 금이 다시 임수를 생하는, 아까 말했던 살인상생하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다시 토가 많아지는 것을 염려하여 다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를 갖다가 이렇게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의 임수는 경금 또는 신금인 인성으로서 임수를 생하고 간목으로서 토를 억제시켜주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이 구조를 알고 난 연후에 사주가 예를 들어서 수국이 형성되는지, 금국이 형성되는지, 토국이 형성되는지 또는 목국이 형성되는지를 살펴 그 상황에 따라서 용신을 추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됩니다. 그래서 양대 양이 되는 것인데, 이때 월지에 있는 토가 일간 수를 극하죠. 토, 극, 수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으니, 이때 토가 나를 극한다. 극아자라고 표현하고요. 극아자는 다시 관성이 되겠습니다. 관성은 다시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요거는 정관이라고 하고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이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오늘처럼 또는 음대음이 되게 되면 이거는 편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임수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관격이라고도 하고요, 칠살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진월은 아무리 임수 자체가 진의 통군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약하고 관설이 영하니 일단은 살중신경한 구조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살은 뭐죠? 월지에 있는 토를 말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토가 매우 무겁고 크다라고 하는 개념. 신은 일간 임수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신경 일간은 가볍다. 일간은 약하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일간은 약하고 신약하고, 살은 중하다. 신약 살중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신약 살왕 이렇게도 표현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중신경 또는 신약 살왕한 것이니, 일간이 약해서 많은 관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간을 돕는 것은, 약한 일간을 돕는 것은 인성으로서 돕는 것이고, 수의 입장에서는 금이 인성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은 뭐예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에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토를 제거시켜 주려고 하면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간목이 있으면 식신 제살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자, 물론 개수가 투출되어 있어서 양인격으로 보시는 분들인데 잘못 보시는 거고요. 오늘이 바로 일지의 을 봐서 이민일주가 되면서 연지의 묘를 봤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진월의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이거는 목국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설기태과한 일간이 약한 구조가 된다. 토가 왕한 개념은 이제 없어지고 오히려 설기태가 수목, 진, 상, 관, 격이 된다. 살중신경도 일간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수목진상관, 설기태가도 식상이 왕해서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죠. 반드시 금을 얻어서 이 목을 갖다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때 뭐 무토가 투출된다라고 하면 이건 매우 좋지 못한 구조가 될 수 있다 정도 보시고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되면 인묘진 방합을 형성이 돼서 일간이 굉장히 약한 중에, 자수는 임수 입장에서 양인 뿌리를 줄 수가 있겠고요. 비록 좀 약하다 하더라도 경금으로서 목을 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임수를 생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 오늘 같은 경우는 경자시 같은 경우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신해시가 되게 되면은, 경자시하고 신해시하고 차이는 왕목을 갖다가
억제하려면 신금 가지고는 부족하고 경금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수를 얻어서 임수자 뿌리를 얻는 것도 좋지만은 이거 임묘진 방합에 인해 한목까지 하게 되면 해수가 목으로 화해버리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같은 구조라 하더라도 신해시보다는 경자시가 좋고요. 또 신축시가 되게 되면은 축에 뿌리를 둔 신금이라 하더라도 역시나 왕목을 제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축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물론 근은 들 수 있지만 뿌리는 둘 수 있지만 자수만큼 임수가 뿌리를 두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 이제부터 안 좋은 생시들 많이 나옵니다. 임인시, 자, 천간에 임수 두 개 개수 하나 하더라도 이거 지지로 완전 목국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화운을 만나게 된다, 또는 이런 상태에서 목운을 만나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다? 일간이 과설돼서 좋지 못하다. 계묘시 마찬가지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또 진을 받죠. 임묘진 방합 형성된 것도 똑같고요. 갑목까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이것도 일간이 약하고 목이 왕한서 이거 종격이 될까요? 토가 이렇게 있으면 종격도 되기가 매우 어렵죠. 거의 그냥 쉽게 말하면 설기태가에서 극신약 사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을사시 마찬가지죠. 병화가 오히려 세력을 크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목국에다가 다시 을목 투출되어 있으니 이것도 임수일간이 의지할 때라고는 진중 개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이것이 목으로 화해버리면 임수가 뿌리를 내리기 어렵겠고요. 병오시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인호화국에, 그 다음에 이건 오히려 이제 식상 생재, 식신이 왕해서 생재를 한다 하더라도 일간이 뿌리가 없으면 뭐예요? 임수가 고갈됩니다. 고갈해서 이것도 임수가 뿌리가 없으면 그냥 운은 어떻게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을사시, 병오시, 이민시, 계묘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운은 금수운으로 가서 약한 임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라도 금수운으로 간다 그럼 차라리 오시 잡는 것이 좋은데 그때까지 가기가 힘들죠. 못해도 남자로 태어났을 때 개축대운 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 대학 가고 중고등학교를 거쳐야 될 을묘 갑인대운이 매우 좋지 못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을사병호 정미대운이 다 좋지 못하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생시 얻기가 어렵다. 경자시, 신해시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 그럼 무신시는 어떻습니까? 무토 투출되어 있죠. 인신상충되어 있어서 이 신금이 임수의 뿌리가 될 것 같지만 인신충하게 되면 신금이 박살이 나고 목도 어느 정도 상처를 크게 입게 되겠죠. 무토는 쓸데없이 임수를 극해버리게 되니 작은 물이 약한데 토에 의해서 매몰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내가 봤을 때 경술시도 썩 좋은 시간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태어난다라고 하면 경자시가 가장 좋은 것인데, 운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경신대운, 신유대운 좋지 못하고요. 기유대운, 무신대운 역시나 좋지 못한 운인데, 여자로 예를 들어서 여자로 경자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화운 좋지 못하죠. 금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니, 될 수 있으면 오늘은 택일에서 빠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려요. 오늘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이날 또 태어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겠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이제 날짜를 잘 안 잡습니다. 왜냐면 병원에서 쉬니까. 근데 이 금요일 같으면 또 이런 날 또 무신시 덜컥 잡아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그 불금 잘 보내시고 내일 토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